자, 봅시다. 이제 대표값이라고 했는데요. 자, 대표값이라는 것은 뭘까요? 승우야? 대표하는 값. 그치, 대표하는 값이야. 어떤 자료의 그 전체적인 특징을 하나의 숫자로, 수치로 표현하는 내용을 대표값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그럼 대표값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게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균 알죠? 평균이 뭐야? 연락의 개수. 어? 뭐라고? 우리 시험 보면 평균 구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전체적인 평균을 가지고, 물론 이제 각 학교들에서도 웬만하면 등수 안 알려주는데, 등수 매길 때 어떻게? 합쳐서. 그냥 전과목 시험 본 거 다 합쳐가지고 수행평가랑 싹 다 합쳐가지고,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 기술과정이든 다 똑같다고 보고 평균 매겨서 그걸로 이제 등수 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평균은 비슷한데 고등학교 가면 더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고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 자, 똑같이 중학교 때는 평균이 90점이었어. 근데 고등학교 가면 거기서 성적이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더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고등학교를 가면 뭐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이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은 일주일 동안 수업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술과정이나 다른 뭐 사회나 과학은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서 시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수학은 일주일에 5시간 들었는데 뭐 사회는 3시간 들었어. 그러면 그 든 수업 시간별로 따져가지고 반영하는 비율을 다르게 측정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면 뭐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 그래.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뭐 학원 선생님들이나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가 성적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국영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물론 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수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뭐 국어를 제일 중요하게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 그거는. 알겠어? 자, 어쨌든 그러면 평균이 같더라도 그런 이제 내가 잘하는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고등학교 가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어는 40점 맞고 수학은 60점 맞고 영어는 70점 맞았어요. 그럼 이 세 과목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뭘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러면 40, 60, 30 더하면 170이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얼마야? 뭐 56점 얼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구하시면 되고요. 평균은 그래서 있는 별량들을 다 더해서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 평균인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앙값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중앙값은 좀 구하는 방법이 평균에 비해서 좀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뭐 6이 있어요. 2, 3, 4, 5, 6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크기 순으로 배열이 돼 있죠. 크기 순으로 배열이 돼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이 뭐예요?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4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2, 6, 7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자, 작은 것부터 크게 되는 애들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봤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거야? 2죠. 그래서 얘네들의 중앙값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료를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 봤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가 중앙값으로 정의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얼마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해 봤을 때 제일 한가운데 있는 수가
중앙값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료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그러면 5개 있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게 딱 세 번째니까 그냥 세 번째 거를 중앙값으로 해주면 되는데 6번째 거는 한 가운데를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크기 순으로 나열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5랑 5 이 두 개가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근데 5, 5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5가 중앙값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최빈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가장 가난한 값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값이 아니라 그 나오는 빈도가 제일 높은 값,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 1, 3, 4, 5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의 최빈값은 얼마겠어요? 그쵸? 1은 2번 나왔고 3이랑 4랑 5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얘네 최빈값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2, 2, 3, 5,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의 최빈값은 얼마일까요? 2랑 3이겠죠? 왜? 2도 2번 나오고 3도 2번 나왔는데 5는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2랑 3 두 가지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예요. 그럼 이거는 최빈값이 얼마일까요? 1, 2, 3. 근데 모든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제일 많은 거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개수가 다 똑같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거 하나, 제일 많은 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다 똑같아서 뭐가 제일 많다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나 중앙값은 무조건 하나씩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최빈값은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넘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평균은 말 그대로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 왜 그런 말들 들어?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라고. 그치?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반별로 막 평균 내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반에 5명밖에 없어. 네, 반에 만약에 5명밖에 없어, 만약에. 근데 100점 만점짜리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은 20점 맞고 한 명은 15점 맞고 한 명은 30점 맞고 한 명은 5점 맞았어. 근데 나머지 한 명이 100점을 맞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게 A반 성적이고 만약에 B반은 한 명이 45점을 맞고 그 다음 학생은 50점을 맞고 그 다음 학생은 또 한 40점 그 다음은 또 50점 55점 이렇게 다 고만고만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평균 구해보면 얼마야? 둘이 다 50이고 20이니까 지금 170에다가 뭐야 잠깐만 170이죠. 170을 5로 나눈 거 얼마야? 34인가요? 그래요? 175로 나누면 34잖아. 그쵸?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안 했네. 자, 이거를 그럼 차라리 뭐 30점, 40점, 30점, 뭐 32점, 뭐 28점 이렇게 했다 해봅시다. 예? 심각 좀 많이 낮은 애들인데 얘네들도. 그럼 보면은 어때요? 이거 둘이 더하면 이거 세 개 더하면 100점이고 160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얘네들은 32점이 되는 거야. 그쵸? 그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얘네들은 20점짜리도 있고 15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이 4명이 너무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4명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아, 얘네들이? 그쵸? 근데 얘네들이 평균이 더 높은 이유가 뭐예요? 100점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쵸? 그러면, 물론 이제 대표값으로 대부분 평균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좀 너무 극단적인 값이 있어버리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에 좀 부적절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인 값이 존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높아버리거나 월등하게 낮아버리거나, 그 수 자체가 이렇게 크거나 작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수가 있어버리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그 자료의 분포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여기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쓸 건지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할지 뭐 최빈값이 대표값으로 적절을 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이제 62쪽에서 64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단순 계산이다 보니까 다른 뭐 문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삼포도와 편차라는 게 나오는데 66쪽입니다. 자, 삼포도와 편차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삼포도. 돈 주고 포도를 샀어? 그만 할 줄 알았지. 자, 돈 주고 산 포도라는 말이 아니라 산포도라는 말은 우리가 자료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어떤 평균이 있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 게 산포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포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에 가서 뭐 분산과 표준편차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산포도가 뭐라고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해. 자, 그러면 산포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분산하고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이 분산 표준편차라는 것은 둘이 이제 연관성이 깊은 이제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좀 멀리 흩어져 있으면 이 산포도의 값은 커지고, 그다음에 평균을 기준으로 좀 몰려 있으면 산포도의 값은 작아진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차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편차는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순서 잘 기억해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 30, 25, 뭐 40, 그 다음에 뭐 35 이런 5개의 값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 평균 구하면 얼마예요? 50이고 이거 둘이 더해서 60이고 그럼 150이잖아요.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은 3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편차를 각각 구해보면 20에서 30 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인 거고 그 다음에 30에서 30 빼면 얘는 0인 거고요. 그 다음 25에서 30 빼면 마이너스 5, 40에서 30 빼면 10, 35에서 30 빼면 5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기 때문에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순서 잘 지켜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겠어? 평균보다 작은 값들이고 플러스로 나오는 것은 평균보다 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진 애들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아니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15고 그럼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5고 이거 더하면 0이죠.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자료들에서 편차를 구해봤을 때 얘네들의 총합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차 구해봤는데 그게 0이 안 나왔어. 그럼 잘못 구한 거겠죠?
아시겠어요? 진짜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쪽으로 67쪽에 분산과 표준편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분산과 표준편차인데, 자, 방금이 아니라, 이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뜻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각 자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수치를 표현한 건데, 방금 평균을 기준으로 각 별량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게 편차였잖아요. 근데 편차의 총합은 얼마였어? 0이었죠. 그럼 편차의 평균 구해보니까 얼마야? 0이겠죠, 그냥. 그치? 어떤 자료든지 간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분산이라는 애는 뭘 구하면 되냐면 편차를 구하긴 구할 건데 요거를 제곱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 이게 분산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분산을 루트를 지어주면 표준 편차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정의한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분산은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3번을 한번 봐보면,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창선이의 5번에 걸친 사회시험 성적을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자, 먼저 평균을 구해야 편차나 분산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평균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한다고? 74 더하기 85 더하기 82 더하기 76 더하기 83이죠? 이걸 뭘로 나눠? 13 맞지? 이거를 5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러면 얼마요? 뭐라고? 80점 나왔어? 확실해? 믿을 수가 있어요. 계산식도 잘하는데. 74, 76 더하면 150이고, 그 다음에 82, 83 더하면 165에다가 85, 165 더하면 170, 250. 250에다가 150 다니까 400이고 훨씬 많네. 웬일이야? 그래서 평균 80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차를 구해야 돼요. 74에서 80을 빼야 돼? 80에서 74를 빼야 돼? 74에서 방금 80에서 뺀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74에서 80 빼면 마이너스 6이고 85에서 80을 빼면 5, 그 다음에 82에서 80을 빼면 2, 76에서 80을 빼면 마이너스 4, 83에서 80 빼니까 3이죠. 자,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요. 더하면 마이너스 1, 2 더하면 플러스 1, 플러스 1에다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 3까지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이 0 나왔죠? 그럼 맞게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려면 이거를 다 제곱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5의 제곱은 25,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그 다음에 9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5로 나눠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36이랑 4랑 더하면 40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둘이 더해서 25, 25랑 25 더하면 50이니까 90이죠. 그래서 5분의 90, 1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분산은 18이고 표준편차는 뭐겠어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루트 18이 표준편차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 3루트 2라고 끝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 분산이랑 표준편차가 산포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산포도의 값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 고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 고르다. 골고루 막 이렇게 나오는 걸 고르다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로? 아니면 모르나? 이게 고른다고? 아니, 고른다고 이걸 이렇게 픽한다고? 그거 말고. 자, 요즘에는 운동장이 다 저기 뭐야, 다 잔디 구장이죠. 어? 너희는 모래 운동장이냐? 응. 아네 모르겠어. 영훈이네는 잔디야? 마린이는 잔디지. 운동장. 학교 운동장 대부분 요즘엔 잔디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모래 운동장이었단 말이야. 그럼 모래 운동장에서는 어때? 좀 큼지막한 돌들이 섞여 있어. 그러면 가다가 축구하다 보면 넘어져갖고 돌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 돌에 찍어가지고 무릎 깨져가지고 막 무릎 수술해야 되고 막 그런 적도 많아. 잘해서 모르겠어. 거짓말 지금 내가 사는 거 봤는데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네?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막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야? 땅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평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주변에 있는 모래알보다 큼지막한 그 돌멩이들은 골라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 골라낸다고 해갖고 고른 게 아니라 없애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딱 꺼져도 안 되고 더 높이 솟아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평평하게 만드는 걸 이제 땅을 고른다라고 해. 알겠어? 물건을 고르는 거 말고. 그 평평하게 만드는 걸 이제 땅을 고른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그 고르다라는 말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 높낮이가 어느 데는 높고 어느 데는 낮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크기가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어떤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산포도가 클수록 고른 걸까요? 작을수록 고른 걸까요? 산포도가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어째 멀리 흩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작다라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좀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다는 거잖아. 다 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여야 돼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막 다 여기서 나오고 20점 더 나오고 100점 더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평균이 있으면 평균이 60점이면 대부분 그 60점 근처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산포도의 값이 더 작을수록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68쪽에 예제 4번 보시면 자, 5반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표래요.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구해라. 뭘 골라야 된다고? 평균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평균 상관없어요. 자료의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 한 거야? 산포도가 제일 작은 거, 분산이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제일 작은 거, 어떤 게 제일 작아요? C반이 제일 작으니까 C반이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축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무래도 축구는 11명이서 뛰고 또 후보 선수까지 하면은 16명 정도 되잖아요. 옛날에 교체를 3명밖에 못했지만 요즘엔 5명씩 교체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를 하면 옛날에야 선생님 어릴 때야 우리나라가 항상 이겼어. 네? 경기를 하면 항상 이겼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거의 맨날 지죠. 지금 3연패인가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이 고르지. 그치. 실력이 고르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 보면은 막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거나 그런 우리나라는 막 김민재도 있고 뭐 누구냐 손흥민도 있고 뭐 잘하는 애들 많잖아. 이강인도 있고 그치? 근데 일본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 없어? 아니 프리미어 리그나 막 이렇게 세대 4대 리그에서 막 이렇게 뛰면서 엄청 잘하는 애들이 없잖아 일본은. 없어. 프리미어 리그 뛰는 애들이 없잖아 지금 일단. 미토가 잘하고 난 모르는 이름이야. 내가 모르면 잘못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잘해도 일단 손흥민이나 박지성만큼 그렇게 엄청난 활약을 역사적으로 남긴 사람은 아니잖아, 일단. 그치, 막 득점왕을 한다거나, 막 실력적으로 엄청 뛰어나거나 하진 않잖아, 그 리그에서. 근데 막 손흥민이 옛날에 득점왕도 했었고, 막 박지성도 엄청 막 잘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치고는 잘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도 잘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실력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몸값도 비싸고,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아. 그죠? 근데 일본한테 지는 이유는, 실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와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체적인 이제 그 실력 자체가 비슷비슷해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을 뽑아도, 어떤 자료들을 뽑더라도, 다 비슷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도가 작을수록 분포 상태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70쪽에 자, 좀 거기 맞아. 70쪽 보시면은 이제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의 평균이 나와 있고 분산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 변형했어요. 그쵸? 책에는 없는 문제예요. 자, 변형을 했을 때 이 자료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했는데 일단 A, B, C, D 5개의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5개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눴을 때 3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얼마라는 거야? 15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산이 10이라고 했어. 그러면 분산 어떻게 구해요? 평균이 3이라고 했으니까 별량 A에서 3 빼고 제곱하고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에서 3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C에서 3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D에서 3 빼고 제곱하고 더하기 또 2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게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은 얼마인 거야? 50이겠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A, B, C, D에다가 전부 다 몇 배씩 했어? 똑같이 3배를 하고 또 똑같이 5를 뺐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 3A-5랑 그 다음에 3B-5 그리고 3C-5 3D-5 그 다음에 3E-5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눠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평균인데 잘 보시면 3A, 3B, 3C, 3D, 3E는 얼마겠어요? 이거 다 더한 것은? A, B, C, D, 그러니까 이거를 3으로 묶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3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5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5로 나눈 게 평균인데 보시면 이건 얼마라 했어요? 15라 그랬죠. 그러면 3 곱하면 4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5 빼기 25를 5로 나눈 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은 이거 빼면 20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래 A, B, C, D의 평균이 3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빼기 5를 한 거랑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A, B, C, D의 평균이 이렇게 나왔고 거기다 똑같은 수를 곱하고 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에다가 3을 곱하고 5를 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하냐. 얘네 평균이 얼마였어? 4였잖아요? 그러면 3A-5에서 4를 빼면 얼마예요? 3A-5에서 4를 빼면 3A-9죠. 그러니까 3A-9의 제곱. 똑같이 또 3B-9겠죠? 제곱. 3C-9의 제곱 더하기 또 3D-9의 제곱 더하기 3E-9의 제곱이고 이걸 5로 나눈 거죠. 이거 다 구해야 되니? 자, 전개하기 어려우니까 3을 묶어서 밖으로 빼내주면 뭘로 나와요? 제곱해야 되니까 9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A 빼기 3이고 제곱. 또 이것도 9로 묶어서 3으로 묶어서 9가 되고 B 빼기 3의 제곱. 또 9 곱하기 C 빼기 3의 제곱. 또 9 곱하기 D 빼기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뭐요? 2 빼기 3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지금 여기에다가 9를 곱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9 곱하기 10 해서 분산은 90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여기 더하거나 빼진 거는 상관없이 앞에 개수들이 지금 3이잖아요. 그쵸? 곱한 수들을 제곱을 해서 그 원래 분산에다 곱해주시면 된다고 해. 3의 제곱 9니까 9 곱하기 분산인 거죠? 뭔 말인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